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4월 청약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진행되는 청약과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예정된 청약을 살펴보면 총 6개의 회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2, 3월에 비해선 좀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추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는 총 7개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2건의 청약을 진행하고 대신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럼 아모센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센스는 신소재를 기반으로 첨단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선 충전 관련입니다. 무선 충전 차폐시트, 전자파 차폐시트를 생산하고 있고 무선 충전과 관련된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ED와 각종 통신, 센서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에 청약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신고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혹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불분명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 따라서 현재 다트에 올라와 있는 증권신고서에서 어떠한 부분이 변경될지 모르므로 일정과 내용이 변경 및 보충되어 올라오는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아모센스의 매출과 이익사항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가장 적은 폭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큰 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청약이 진행되고 투자 설명서가 올라오면 어떠한 이유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매출이 줄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모센스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공모가는 13,500원에서 16,500원 사이이고 시가총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청약이 진행되는데 균등배정 방식이 전원 균등 방식으로 2분의 1 이상 모두 똑같은 주식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배정 주식수의 절반 이상이 균등배정으로 사용되고 균등배정으로 배정된 것을 제외한 부분만 비례배정 대상이 됩니다. 청약 규모가 100억대로 작은 편은 아니고 신한금융투자가 일반 우대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한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청약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대 청약 한도는 69,400주이며 최대 청약 한도로 청약했을 때 청약 증거금은 5억 7,255만 원이 됩니다. 공모되는 주식수의 20%는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김병규 최대 주주는 예정대로 청약이 진행된다면 구주 매출을 통해 약 90억의 지분 매각 대금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HP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PO는 덴푸스로 대표되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덴마크에서 왔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체 쇼핑몰을 들어가 보면 베타글루칸, 초유 프로틴, 덴마크 유산균, 트루 바이타민, 다양한 건강제품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도 매출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200억 가까이 되고 당기순이익도 164억이나 됩니다. 매출의 상당수가 홈쇼핑을 통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수료가 매우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 홈쇼핑보다 자체 판매 사이트인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다면 이익률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 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O는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공모가는 22,200원에서 25,400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기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4,400억이나 됩니다. 공모 규모도 매우 커서 1,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식 중 25%는 이현용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매각되는 구주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입니다. 이현용 최대 주주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250억의 지분 매각 대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청약 규모도 253억에 달합니다. 청약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 두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고 키움증권보다는 대신증권의 주식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분의 1로 고정이 되지만 균등배정 주식수가 비례배정보다는 같거나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한 주씩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신증권의 경우 일반 그룹도 39,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5억 원이나 됩니다. 키움증권은 배정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고객 최대 청약 한도는 12,000주, 청약 증거금으로는 1억 5천이 됩니다. 유통가능 비율은 높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1,3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유통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성 TP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TPC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동력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이 부품의 이름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여기에 벨트로 엘리베이터를 제어하게 될 것인데요. 이 부품의 이름은 권상기라고 합니다. 왠지 사람 이름 같아서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해당 산업이 매우 트렌드한 산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매출도 4년 전이 최고였고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작년 매출은 조금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약이 진행될 때 매출이 부진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성 TPC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해성 TPC는 매출이 정체돼 있고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게 트렌디해 보이는 산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장에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없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9,500원에서 11,500원 사이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44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은 공모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최대 유통 가능 물량은 1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하락 신청이 더해진다면 역대급인 100억 이하의 유통 물량을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낮은 유통 가능 물량은 수급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해성 TPC는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전형 등급인 경우에 최대 청약 한도는 4,000주로 제한이 됩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는 2,3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도 12만 5천주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 청약이 몰린다면 한 주 추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없고 상장 당일 유통 금액이 너무나 매력적이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홈페이지를 보면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공장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예를 살펴보면 공장의 상황실을 구축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공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수치들이 표시됩니다. 쉽게 공장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원활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매출에 편차는 있지만 2017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어나서 이익률은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해성 TPC와 동시 청약 일정입니다.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는 9,500원에서 11,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시가총액은 741억입니다. 해성 TPC와 일정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유통 가능 물량이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구주 매출도 없고 유통 가능 비율과 유통 금액은 매우 양호합니다. 신한금융투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균등 배정 방식이 전원 균등입니다. 참여자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이 균등 배정으로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정 주식수의 2분의 1인 26만 2,500주보다 더 많은 주식이 균등 배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 배정 주식수가 내려가고 비례 배정 경쟁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대 청약 한도는 52,500주이고 최대 청약 증거금은 3억 188만 원입니다. 이어서 쿠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콘은 기업들에게 데이터와 결제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수많은 기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와 결제 기능을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콘은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는 31,000원에서 4만원 사이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466억 원입니다. 최대 주주는 웹캐시 벡터인데 웹캐시 벡터는 경리나라로 유명한 웹캐시의 자회사입니다. 웹캐시 벡터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20%의 구주 매출을 실시합니다. 약 120억의 지분 매각 대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청약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입니다.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전원 균등 방식으로 2분의 1 이상이 균등 배정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배정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례 배정 주식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도 참여한 청약자 수에 따라서 비례 배정 주식수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일반 그룹 최대 청약 한도는 14,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쿠콘은 유통가능 비율이 45.24%나 됩니다. 금액으로도 1,400억이 넘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이 얼마나 신청이 되고 그에 따라 유통가능 금액이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형 SN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 SNC는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작년에는 매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약이 시작될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를 꼭 확인을 하고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형 SNC는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는 7,800원에서 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시가총액이 43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주 지분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구주 매출은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미래에셋테오로 증권신고서에는 전원 균등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SK 바이오사이언스 EU 청약은 균등 배정 방식이 2분의 1로 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규모와 배정 주식수가 크지 않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가 14만 1,078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주에서 두 주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테오는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그룹입니다. 최대 청약 한도는 2만 7천주, 청약 증거금으로는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낮기에 유통가능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금액으론 2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청약 중 HPO의 모집 규모가 제일 큽니다. 청약 규모가 큰 청약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을 할 만한 기업인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청약에 참여해야겠습니다. 공모주주들만 유통이 가능한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성 TPC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중 해성 TPC는 적자 기업이지만 역대급 유통물량 115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유통물량이 100억 원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콘도 모집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균등 배정 방식이 전원 균등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형 SNC는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가능 물량이 해성 TPC 정도는 아니지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모센스는 현재 일정이 미정이므로 일정이 확정되면 분석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직접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